제 삶은 항상 혼자였고 외로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땐 동생이 아프다는 이유로 부모님은 저를 고시원에 보내버렸습니다. 난 버려졌구나, 난 혼자구나 하는 슬픔으로 매일 밤거리를 누볐고 좁은 고시원에서 잘 땐 마치 관 속에 누워 자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연인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저는 항상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곤 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직장에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잠시 감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모든 가족과 친구들이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취직해도 제가 바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너무나 외로워 지금은 외국에 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내 곁엔 아무도 없이 버려진 느낌입니다. 만일 내 인생을 영화처럼 뒤돌아본다면 내 인생 영화는 어떻게 떠오를까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연인들로부터 버림받고 직장에서 잘리고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버리고 외국에 가서 살고 있지만 거기서도 역시 버려진 느낌과 외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무의식 속에 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자아가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 무의식이 열려있던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올해 초 거울 명상을 시작했는데 문득 어렸을 때 아빠에게 맞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워 엉엉 울며 소리를 질렀지만 엄마도 모른 척 외면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비참한 느낌이었습니다. 난 아빠한테 억울하게 맞아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는데 나를 낳아준 엄마마저 나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이 장면이 두려움과 함께 내 무의식, 즉 몸을 갖고 세상을 경험하는 의식체인 영의 무의식에 새겨졌습니다. 영은 전지전능한 근원의 마음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영이 선택하는 모든 생각은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인 내가 몸을 나로 착각해 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내 무의식 속에 억눌러버리면 그 생각은 생명을 가진 자아로 태어납니다. 나 스스로 고통스러운 자아를 창조해 그 자아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 창조한 자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몸을 벗어나 다시 창조자인 관찰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질 세계에서 자아로 살아가는 거울 속의 나를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다시 관찰자로 돌아갑니다. 거울을 보며 난 너무 외로워, 난 혼자야, 날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눈썹과 눈, 코, 입 등이 모두 아래로 축 처진 채 정말 슬퍼 보였고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모습을 마치 남처럼 관찰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 모습이 잠깐 사라지다 보이다를 반복했어요. 온몸이 부르르 떨리기도 했고 우는 동안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듯 하품과 구역질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제 주변에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같이 거울 명상을 하는 친구도 있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 놀러가는 친구, 인종과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친구들이 늘 제 곁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저를 너무 귀여워하고 좋아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어딜 가든 내가 사랑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자 문제도 잘 해결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월급도 올라가고 새로운 공부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찰자의 눈으로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때 내 얼굴은 왜 이처럼 축 처지는 걸까요?
내 무의식 속에 버려진 자의 두렵고 외로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은 왜 사라지다 보이다를 반복할까요?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내 모습도 사라지고 나라는 생각이 돌아오면 내 모습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무의식 속에서 풀려난 자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관찰자의 마음속으로 돌아가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 줍니다. 내가 억누르고 있을 땐 버림받는 현실을 창조하다가 내가 풀어놓아 줄 땐 버림받지 않는 현실을 창조해 줍니다. 저는 공무원 준비생으로 5년간 공부도 안 하고 시간만 죽이며 지냈습니다. 공시를 포기하고 나서 잠시 취업도 했지만 몇 개월 뒤 퇴사하고 나서 다시 백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거울 명상을 해봐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무언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간 미루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난 무기력해, 난 무능해, 난 아무것도 못해 등의 말들을 했는데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입 밖으로 내뱉으며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8살 때쯤 자기 전에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방에 들어가 침대를 놔두고 나 자신에게 벌을 준다며 스스로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마땅해. 난 침대에서 잘 자격이 없어 라며 저 자신을 공격했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슴속에서 근데 넌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라는 말도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가난하기 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를 홀로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 자신을 몰아붙이고 자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때도 어머니한테 혼나면 그냥 죽어버릴까? 그럼 엄마도 아프겠지, 괴롭겠지,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자살할까 등의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했고 실제로 자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울 명상을 하니 어렸을 때부터 저 자신을 미워해서 생긴 억울하고 슬픈 감정들이 올라와 구토가 나올 정도로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미움을 당한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거울 명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난 것뿐인데 왜 난 침대에서 잘 자격이 없어. 난 정말 하찮은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하하고 공격하는 걸까요? 갓난아기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내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자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는 혹시 어머니한테서도 버림받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됩니다. 어머니마저 나를 버리면 나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상처들을 되돌아보면 어디서 떠오릅니까?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나는 텅 빈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인생 영화의 등장인물이면서 동시에 창조자인 텅 빈 근원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창조자임을 깨닫는 순간 나는 피조물인 몸과 자아들을 나와 분리시켜 바라보게 됩니다. 몸과 자아들은 흘러가는 생각과 빛의 진동으로 창조된 에너지입니다. 나는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입니다. 고통스러운 에너지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나 자신이 에너지가 아닌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치유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줄 것은 swkim1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